네, 안녕하십니까. 네, 5주차 2교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면접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 유형은 사실은 뭐 1대1 면접, 1대1 단독 사용자도 한 명, 뭐 면접자도 지원자도 한 명, 이런 것은 아주 개인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또 면접자는 많은데 뭐 사용자 한 명, 이것도 좀 소규모 기업에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요즘은 대부분 이제 다대다 면접 질문이죠. 다대다 면접, 면접관도 여러 명, 지원자도 여러 명, 이런 다대다 지원인데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음, 그래서 오늘 이런 면접 유형을 얘기하는 것은 주로 그 NCS에 관련된 면접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돼서 이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해서도 이런 면접 네 가지 면접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그냥 면접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뭐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주로 이야기할 것은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 그리고 PT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압박 면접, 우리가 일반적인 면접 질문들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경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그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를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뭘로 갖고 있어야 돼요? 스토리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과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한다. 직업 기초 능력은 우리가 10가지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10가지 능력에 관련된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스타 기법이나 이런 스토리텔링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죠.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항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의 행동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회사의 어떤 경험으로 일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총무면은 총무의 업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담당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총무에 있었을 때에 뭐 용역 회사 용역 거래도 했었으니까 이제 공장에 그 운송 배송하고 공장에 이제는 공장에 생산된 제품들을 각 영업사원들이 영업한 곳으로 이제 배달시키는 이런 배송 업무를 용역을 했는데, 만약에 배송업체가 갑자기 잘못돼서 배송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담당자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 면접이라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실제 그 내가 직무에 관련된 일을 안 했을 때는 당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무에 관련된 것을 안 했어도 NCS의 그 그 한국 직무 능력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 보면은 직무에 어떤 직무를 하는 건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면접 질문도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개인이 하기 혼자 힘들면 이런 상황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 취급 기초 능력 평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직업 기초 능력 면접 질문 예시를 보면은 뭐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러면 뭐 직장 생활에서 목적과 사항에 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기아가 성공적으로 발표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경험을 찾아서
스타 기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 또 문제 해결 능력. 기아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문제를 개선했거나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또 뭐 자기 개발 능력. 기아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나 노력했던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나 노력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CS 기반 자기소개서와 그 면접에 대비해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 각각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10가지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지원한 직무의 그런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면은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직업기초 능력 평가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류만 일단은 먼저 해 놓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 상황 면접 과제의 사례인데요. 상황 면접은 일단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한다. 아까 제가 총무일을 직무에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은 한번 실제로 전 나왔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상황 제시가 이렇습니다. 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 사무실, 통신실, 식당, 전산실, 면세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시설의 누수가 잦아 메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번 공사의 담당자입니다. 또 주간에는 공항 운영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로 야간에만 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시공하는 기술공의 실수로 배관 연결부를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고압 배관의 소화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인근 시설물에는 누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상황인데, 자, 문제 제시가 있죠. 자, 일반적인 소방 배관의 배관 연결 이용 방식과 이용 방식이 어떻게 되며 배관의 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고 또 담당자로서 본 사고를 현장에서 긴급히 처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보수 완료 후 사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황 면접 과제죠. 자, 세 번째는 이 PT 면접입니다. 이 프리젠테이션 면접인데 면접관 앞에서 지원자가 구두로 보고하는 형식이죠. 상사, 대중, 이해관계자 등의 앞에서 자신이 전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제가 있습니다. 뭐 조금 중견기업들이나 대기업 같은 데는 이러한 PT 면접하고 토론 면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PT 면접 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T 면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평가 포인트를 보면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했나, 또 정보를 찾아서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가, 순발력과 창의적 발상이 있는가,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논리적 구조가 되었는가,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는가, 시선은 면접관을 응시하면서 하는가, 자세는 안정감이 있는가, 뭐 이렇게 해서 평가 점수를 매겨서 종합평가를 해서 매기는 면접 평가 포인트를 얘기를 했고요. 자, 이 프리젠테이션 면접 질문의 기출 문제 관련해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PT 면접의 경우 이런 기출 문제를 파악해서 연습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시사적인 문제의 경우 매년 새롭게 출제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반면에 문제 해결형 주제의 경우에는 그 숫자나 일부 조건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별도로 제공되는 면접 질문지에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면 이 면접 질문을 우리가 좀 예상 PT 면접증 뽑을 수 있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회사에 관련돼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면접 질문을 뽑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시사 관련 주제의 예를 살펴보면은, 이건 시사 관련 주제인데, 이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라는 지침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라든지 전자팔찌법 착용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60세까지의 정년 연장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시사 관련 주제는 연초부터 신문 기자 및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단 대개의 경우 정치 색을 강하게 띠는 이슈는 좀 제외하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카인즈에서 그 3년 동안 DB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 기업의 이슈라든지 보도자료 이런 것을 좀 모아놓는다겠죠. 거기도 한번 살펴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을 쳐서 그런 주요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T 잘하는 법 한번 살펴보면은, 첫인상에서 기대를 심어줘라.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라. 먼저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먼저 짚고선 예시로 부연 설명을 해야지. 부연 설명을 먼저 하다가는 시간 다 가고 좀 인사 담당들이 답답해한다. 질문에 짧고 굵게 답하라. 30초 이내로 답하라. 완벽을 기하지 마라. 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지가 않겠죠.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연습만이 길이다. 많이 연습을 좀 해라. 자, 이 토론 면접은 이 토론 면접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 행동과 그 적합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또 집단 내에서 이 대립과 갈등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찬반 나눠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대화의 형식과 발표의 내용 모두 관찰하는 것이다. 또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배려 등 전체를 관찰한다. 표현력, 논리력, 사고력 뿐만 아니라 발표 태도, 인상 등의 요소도 평가하고 있다. 자, 집단과제 구조, 예를 들어 6인 평가실을 보면은 지원자가 있고 면접관 이렇게 있다. 그 우리가 이전 찬반 토론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60분이다. 1시간을 주어진다. 그럼 여기 지금 6명인데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10분 정도. 근데 그 뭐 3분, 2분 뺏기 발표를 안 한다 나는. 그러면 좀 평가에서 깎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뭐 자세가 불량한다든지 경청을 안 한다든지, 또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으로 반론을 하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신문 정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수량 계량적으로 접근을 하면 상대방이 꼼짝을 못 하겠죠. 설득을 당하겠죠.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 그렇게 어떤 수량적인 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막 적개심을 표시한다든지 그리고 뭐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 토론 주제도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이런 어떤
관련된 보도자료라든지 시사성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한번 이렇게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토론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평균 수명이 이거는 시사성 있는 것이죠.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베이비 부머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17년부터 권고사항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기업 부담의 증가, 청년 실업난 등이 겹쳐 논란이 되고 있다. 아래 찬반 의견을 참조하시고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찬반 논리를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보고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는 나는 찬성하는 조, 나는 반대하는 조, 이것을 이제 강제로 나눠서 토론을 시키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압박 면접입니다. 자, 압박 면접은 면접관이 화를 내거나 지원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묻는 방식으로 자제력, 인내심, 판단력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화를 내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면접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대처하고 있는가. 당황한 표정을 짓거나 말을 더듬어서는 안 되죠. 이때는 자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부러 불쾌감을 주어서 지원자의 인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면접이는 것이죠. 압박 면접이.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여유 있고 유머스럽게 맞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런 압박 질문이 왔을 때는 일단은 그 사람의 의견을, 면접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나요? 인상이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당황하죠. 나를 보자마자. 이럴 경우 바로 반박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고, 예, 면접관님, 제가 인상이 조금 남보다는 좀 이렇게 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한 일주일만 같이 지낸다고 하면 정말 저같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외면의 중요한 것보다는 이 내면의 중요함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면접관님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면접관님도 저를 회사에서 만나시게 되면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압박의 질문을 살짝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면접관의 말을 수용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자, 압박 질문에 관련된 질문들을 살펴보면은 학창 시절에 학점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거 무엇을 했나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닌가요? 아까 3점 이상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한 거를 참고로 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전체 학점은 부족하지만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다면 그거, 또 인성에 대한 역량을 쌓다가 하면 인성 역량,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휴학 기간이 좀 길다. 휴학을 하실 때 그동안 뭘 했냐, 놀았냐, 이랬을 때 휴학 기간 동안에 그냥 보낸 것은 아닌가요? 목적 지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휴학을 했다고 하면은 그 기간에 내가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휴학을 했고, 그 목적을 내가 이러해서 이루었고,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편입은 왜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 편입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왜 다른 학과로 편입했나요?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를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을 저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학연수는 왜 갔나요? 아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연수를 갔다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갔는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갔는가? 아니면 내가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놀고만 온 것은 아닌가요? 어학 점수를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의존적이지 않나요? 뭐 마마보이 걸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또 뭐 스스로 뭔가를 해낸 경우가 있나요? 회사의 선택도 부모님께 여쭤볼 것인가요? 예. 자, 확장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기본 질문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므로 미리 준비를 할 것. 암기한 티가 역력할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이므로 전체를 다 외우지 말고 이런 핵심 단어 혹은 핵심 사례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습해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질문은 매우 유사한 답변이 많으므로 자신만의 개성 혹은 경험을 중심으로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면접관이 질문을 하자마자 자신이 외운 걸 다다다다다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엄청 외웠구먼. 자, 지금 얘기한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한번 이 대답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면접관 얘기할 때는 준비한 게 다 떨어지면은 이게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생각하는 듯 하면서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어체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씁니다. 뭐 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어요. 이 기본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그 이력서에 대한 내용에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분석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기본 질문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0개 정도만 하면 웬만한 면접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하죠. 1분 자기소개서는 그 면접의 시작을 알리는 거의 8, 90%는 하는 수준이 있죠. 자, 인사 담당자들도 면접 지원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시간을 벌려고 하면, 자, 간단하게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1분 자기소개서는 그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 능력 또는 그 어떤 기업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나를 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신념을 통해서 하는 거,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회사를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지원한 동기는 당연히 그 회사의 목적과 비전을 내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나만의 어떤 특성과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를 또 살펴보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직무에 대한 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직무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 입사 후 본인은 어떤 비전 또는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까? 이건 우리가 입사 후 포부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 그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그 직무에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전문가가 되면 나는 어떤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본인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단점은
직무의 치명적인 단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사가 왜 공군씨를 뽑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직무 능력, 기업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시는 능력, 뭐 이런 것이죠. 이걸 확장된 질문, 입사 지원서와 다른 내용을 발표한 이유는 우리가 그 내용이 틀릴 때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인 치명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입사 지원서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는 하지 말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장은 어디에 있나요? 주 수출 지역은 우리 회사의 주가는 얼마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관심도 입사의 비전과 성과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단점을 알게 되면 알면은 그 단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하겠다, 보완하고 있는 노력을 보여주면 되십니다. 그리고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 자신이 어떤 능력에 대한 그걸 발휘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분석을 통한 기본적인 질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1분 자기소개, 성격 장단점, 당신의 강점, 직무에 적합한 이유, 당신의 신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다 설명이 드린 거고, 7번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면접 마지막에서 이제 면접관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있으면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대신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접 보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체로 답변을 못해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회사에 얼마나 이러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꼭 입사해서 이런 것만큼은 성과를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이 어떤 열정을 나타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의 면접을 자주 연습하는 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 예상 질문을 해서 서로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저는 만약에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은 비디오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은 뭐 자기 모습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목소리만이라도 계속 듣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은 얼마나 내가 면접 연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